마인드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지난 회에서 유승민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바른정당은 그 성격상 유승민 후보하고도 좀 다릅니다. 유승민 후보는 신좌파에 속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우파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좌파인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정치적으로도 우파이고 경제적으로도 우파인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이 국민의당, 정치적으로 좌파이고 경제적으로 좌파인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치적으로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정당, 특히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계열이 아니라 김무성 계열의 향후 움직여 나갈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나는 바른정당의 김무성 계열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김무성 계열이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든 것이 새누리당의 이념이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보수주의라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불평등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입장을 취한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왜 김무성 계열이 나와서 별개의 정당을 만들었는가? 바른정당이 창당 등록을 한 것은 올해 2017년 1월 25일입니다. 그것이 오래된 일도 아니었고 바로 이 탄핵 정국의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 말부터 소위 탄핵 정국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민들이 지금도 납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놀랍게 마치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수많은 일들이 차례차례 마치 신이 미리 계획을 해놓은 것 마냥 착착 터져 나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을 느끼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심히 배반감을 느끼고 해서 아주 속칭 정남이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그래서 여당이라고 부르는 새누리당에 대하여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은 당시 2016년 말만 해도 저런 정당은 비록 그것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지는 않았어도 공중분해시켜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는 그동안 친박으로 분류되는 그런 성향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새누리당 전체를 비난하고 안에서는 친박 성향인 사람들이 좀 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같이 있다가는 공멸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계열이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에 대해서도 그것이 도리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계열이 나오게 되죠. 김무성 계열이 나오게 되면 당 하나 새로 생겨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계열의 경우에 결코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씨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비중이 낮은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주 젊고 아직 자기의 세력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당을 새로 만들었다면 그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무성 씨는 당에서 나와서 새 살림을 차릴 이득이 별로 없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김무성 계열이 나옴으로 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이 거의 반동강이 나는 국민의 눈앞에서 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삭히는 역할도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김무성 계열이 나옴으로 해서 사실은 가장 컸던 의석수에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제1당의 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던 새누리당은 작은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비하면 그렇게 되었고 그 내부에 있던 남아있던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 아직 다 안 밝혀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이선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김무성 계열은 직접적으로 그 잘못이 밝혀지면 똑같이 우리도 지탄을 하겠다 하면서 나와서 새 당을 만들죠.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인 것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 김무성 계열이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든 것을 정의로운 행동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합리적인 행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치인에게는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변호사에게는 흰색도 없고 검은색도 없다는 이야기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 유머에 이런 것이 있죠. 흰 종이를 보여주면서 변호사에게 이것이 무슨 색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변호사는 무슨 색이라고 하면 돈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답을 질문으로서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그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정치인에게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그 얘기는 정치인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물들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가지고 뭉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살신성인도 하고 때로는 내 편임에도 불구하고 공격도 하고 또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념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들은 평생 동지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돈이나 지위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의 행동은 우리가 좀 길게 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나는 김무성 계열이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므로써 새누리당이 작아지고 그리고 마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경쟁하는 대립관계에 있게 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선택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을 만들고 친박이 2선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들이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2017년 4월 말인데 지금 현재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여겼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되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이념적 동지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만약에 가시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두들겨 맞은 것을 보면 너무나 과도하게 맞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불 가까이에 그림자 놀이를 이렇게 그림자를 비춰서 그림자 놀이를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길이가 5cm 정도밖에 안 되는 종이 조각을 이렇게 잘라서 촛불에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면 뒤편 벽면에는 그야말로 한 3, 4m 되는 크기로 검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바로 이러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조각을 촛불에 너무 가까이 놔두게 되면 실질과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물론 이 작은 5cm짜리 종이 조각이 애초에 있었다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4월 현재 국민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 5cm짜리 본질을 안 보고 4m짜리 그림자를 보았구나.
또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림자에 너무 당황해서 그림자에서 눈을 떼지 않았구나. 그 결과 이제 국민의 신뢰가 이 대한민국의 이념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파 이념이라고 하는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신뢰를 주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른정당이 돌아올 차례가 된 것입니다. 바른정당의 김무성계는 마치 어떤 배에 너무 과적 상태여서 지금은 아니지만 곧 그 배가 가라앉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배에서 좀 작은 배를 내려놓고 거기에 옮겨 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으면 이 배가 가라앉는다. 그래서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있고 그들이 다시 타더라도 이제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배는 가라앉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정 문제도 이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이런 것입니다. 내렸던 사람들은 다시 승선하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후보 단일화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에 문을 나설 때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가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근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가출하는 사람과 똑같이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올 때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돌아오면 되지요. 그러나 가출한 사람, 이것은 이념이 다른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라든지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본인들이 이념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죠. 경제적으로 좌파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근한 것이 아니고 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계열, 그래서 이념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자, 바른정당의 김무성 계열, 그래서 이념적으로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들은 그 이념이 다른 유승민, 김성태 두 사람 남겨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냥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이 내 집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둘 다 모두 명분이 분명합니다. 명분을 굳이 찾자면 이유가 원래 필요 없는데 명분을 찾더라도 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돌아오는 내 식구를 받아들이는 명분,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이념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의 김무성계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필연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제나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 Nacht,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